자,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자, 주도주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지수가 오늘도 뭐 지금 50포인트 이상 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미국 시장도 나스닥이 장중 저점이 4.9%까지 그죠? 급락을 했다가 결국 뭐 미국이 어제 나스닥이 0.63으로 상승 마감시켰는데, 자, 아무튼 시장이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이 어쨌든 위기인 거는 뭐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지금 연일 지금 어제 그나마 이제 이쪽 일부 나스닥 선물도 장중에 좀 플러스를 냈고, 일본 시장도 좀 상승을 하고 중국도 좀 상승했지만 우리 시장과 연일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 오늘도 어쨌든 지수는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차트를 보는 거는 이제 추세를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미국도 어제 이따가 좀 보겠지만은, 제가 최악의 경우에는 13,000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13,000대 초반을 찍고 올라왔고,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도 이제 오늘 정도는 뭐 아무리 주가가 힘들고 하더라도 또 낙폭이 심한 기술적 반등이, 어제 미국이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은 뭐 크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 호재가 있어서 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기술적인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된 거죠, 그죠? 낙폭이 워낙 심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전히 시장의 악재로 남아 있는 부분에서는 어쨌거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죠? 또 이런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자체가 계속 악재로, 지금 단기적인 악재로 지금 뭐 나오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번 주 오늘하고 오늘 밤 내일이죠. FOMC가 이제 어쨌든 회의를 하는데, 1월달 회의를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FOMC가 그동안에 개혁적으로 순차적으로, 그죠? 올해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뭐 또 아울러서 이제 대차 대조표 이런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면, 그죠? 나름대로 시장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주가가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 주가는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 그걸 예측을 벗어나는 부분으로 움직여 버리면 주가는 크게 또 반응을 보이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어쨌든 미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뭐 어쨌든 애널리스트가 됐든 일부 연방준비 뭐 은행 총재가 됐든, 아무튼 올해 금리가 뭐 초기 FOMC는 한 3번 정도 이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지금 뭐 4번, 5번, 심지어 6번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가 크게 좀 출렁거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번 FOMC 회의가 좀 또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부분에서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뭐 어제 급반전을 했으니까 차트를 한번 보면서 우선 그거를 지금 뭐 그게도 중요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자, 이게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인데, 지금 나스닥이 결국은 이거를, 그러니까 이 그 14,000원대 초반을 깨버리니까 힘없이 물렸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3,000포인트대를 찍고 왔어요. 그러니까 13,000포인트라는 것은 뭐냐면 1월달, 그러니까 지난해 1월달 1월 2월달 저점이거든요. 그죠? 거기를 이제 갔다가 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5월달 저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이 정고점을 돌파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점은 찍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미국 시장은 좀 이제 반등 뭐 주구로,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이제 단기 급락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좀 약간 지겨운 그런 이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죠? 그 다우도 마찬가지고, 다우도 이제 어쨌든 이 저점을 깼다가 올라왔으니까, 이 저점, 그러니까 결국은 다우도 지난해 5월, 6월, 그나마 다우는 이제 나스닥보다는, 지난주보다는 좀 하락폭이 적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제 어제 장대 양봉을 또 만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미국도 물론 하락은 하겠으나 이 저점 안에서 이제 주가가 좀 노는, 움직이는 뭐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우리 시장도 오늘 뭐 만만치 않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코스피 지수가 보면
어쨌든 1700대 초반까지는 뭐 최악의 경우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1700대 초반까지 지금 온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1700 초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차트가 맞다 안 맞다 이런 부분보다도 항상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도 쭉 보면은 지지대를 깨버리니까 한 단계 추락하고, 그죠? 또 저항대를 돌파하니까 한 단계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주가의 추세인데, 자, 이것도 보면 이제 그동안에 어쨌든 이 2900대를 아무튼 지키는 그런 과정에서는 뭐 악재가 있든 호재가 있든, 그죠? 크게 주가가 밀리지 않았던 부분이었지만, 이걸 깨버리니까 쉽게 이제 지금 뭐 어제도 뭐 50, 오늘도 지금 50 급락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서 멈추느냐? 그게 이제 매듭이죠. 하방했을 때 매듭. 그러니까 그 하방했을 때 매듭이 결국은 이쪽 부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제 2700대 초반. 그죠? 그게 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2020년 11월 달이죠. 2020년 11월 달. 요 라인이 12월 달.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어쨌든 오늘 좀 어제도 급락을 하고 오늘도 좀 급락을 하고 있지만, 이 2700대 초반에서는 일단 여기서는 좀 하락폭이 좀 진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005-930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데, 자, 삼성전자 그런 말씀 드렸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76,000원대를 이탈하면 그때는 주가가 한 단계 더 어쨌든 하락한다.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이게 여기서 하락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7만원대 초반까지 72,000원까지는, 그죠? 우리가 최대한 또 문을 열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힘이 없는 거는 지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면 또 기술적인 반등을 또 줍니다. 오늘 수급을 좀 보면 어쨌거나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면서 그나마 삼성전자를 지켰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이죠. 오늘 외국인들이 3,300을 팔고 있고, 코스피 쪽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지금 그나마 금융투자가 좀 받치고 있지만 연기금이 팔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지금 하락의 주범은 연기금입니다. 어제도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게 연기금이 오후장 들면서 매도를 하면서, 자, 오늘은 지금 아침부터 하락하고 있는 것은 물론 외국인들의 매도도 포함되겠지만 연기금이, 그죠? 연기금이 팔면은 아웃소싱 부분에 뭐 보험이든 투신이든 또 뭐 심지어 사모까지도 연기금도 지금 이제 510억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시장을 연기금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망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뭐 이걸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 연기금의 매도가 좀 진정되는, 또 특히 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금융 투자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은 되나, 어제도 그랬지만은 결국 힘이 없잖아, 그죠? 기계적인 그런 부분에서.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지금 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급락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럴 때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현금이 또 기회를 기다려라. 현금이 말 그대로 수익이다. 현금을 가지고 계셨다가 또 주가가 지금 칼날이 막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칼날이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내가 손바닥을 대보면 손바닥이 빵꾸가 나버리고 더 위험으로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칼날이 땅에, 그러니까 주식 개론입니다. 칼날이 땅에 꽂히고 나면 그때 또 기회가 오니까 뭐 단기적으로 그럴 때 또 여러분들이 좀 수급 부분 수급을 또 긍정적으로 보면서 매수를 또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은 어쨌든 수익이 좀 난 부분에서는 현금화를 조금 시켜놨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뭐 1700대 요 초반까지 왔으니까 조금 버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자, 아무튼 이제 어저께 미국 나스닥이 올랐지만 지금 계속 어제도 그랬지만 장중에 나스닥이 좀 좋지가 못해요. 어제는 좀 좋았죠, 그죠? 근데 이제 당연히 어제 주가가 올랐으니까 오늘 나스닥은 좀 내리고, 좀 일본도 지금 뭐 1.8% 어제는 좀 올랐지만 이제 급락. 우리 시장은 어제 오늘 지금 뭐 이틀 동안 또 급락을 시켜버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요 관심 부분의 종목들은 결국은 이쪽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066570, 그죠? 시장이 된다면 LG전자가 빠를 것이고,
또 시장이 된다면 009, 150, 삼성전기가 빠를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지금 오늘도 주가가 좀 하락은 하고 있지만 지수와 연동될 수밖에 없겠죠. 지수와. 그래서 지수가 오늘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뭐 올라갈 리는 없을 것이고, 뭐 어제도 지수가 좀 하락을 했다가 조금 낙폭을 들이니까 플러스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기나 LG전자는 시장의 주도주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물량을 그래도 일부적 부분 가지고 계시고, 단지 추가적인 매수 부분을 고려한다는 것은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땅에 꽂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의 기미를 보였을 때 그때 뭐 추가적인 매수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는 근데 좀 하락을 하지만 000660 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금을 플러스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 노란 입행 200일 장기 입행에서 지금 좀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나마 요게 좀 또 어제도 미국 시장이 오후장에 그죠 급반전을 했듯이 우리 시장도 오후장에 좀 돌아서기를 좀 아무튼 기대를 또 봐야 되겠죠, 뭐. 그죠? 자,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PCB 관련주도 코리아 스키터. 그죠? 코리아 스키터. 자, 이런 쪽은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쪽으로 뭐 매수하라 이런 말씀 드리기도 뭐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시장이 지금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이제 이 PCB 쪽 부분들이 올 상반기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자 코리아 스키터 그리고 신텍, 그죠? 뭐 이런 장에서도 어쨌든 나름대로 지금 안정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꼭 보면 과거에 이제 지수가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2차 전지하고 비슷한 그런 지금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뭐 오늘 대덕전자도 그죠? 대덕전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저가권에 제가 말씀드린 이수 페타시스. 이수 페타는 오늘도 좀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장 막판에 좀 땡기긴 했는데, 이수 페타. 이런 쪽은. 그죠? 그래서 오늘 꼬리를 조금 달고 있는 모습에 박스가 이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쪽은 좀 관심을 가졌다가 지수가 안정을 찾으면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원익 IPS, 그죠? 이런 쪽은 아직까지 뭐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안정을 찾았을 때 이런 원익 IPS라든지 또 반도체 장비 쪽에 제가 이제 이쪽에서는 저기 주성 엔지니어링, 그죠?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도 그죠? 이제 좀 저점에서 좀 안정을 약간 찾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런 쪽.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이 안정이 되었을 때는 이쪽에서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보시고 그거에 뭐 유진테크라든지 PSK라든지 이런 쪽들, 그죠? 그런 쪽. 그리고 뭐 오늘 일부 이제 뭐 게임들도 좀 뻗덕거리고 있고 또 일부 이쪽에 종목들이 개별 부분인데 이런 거를 잡으려고 그죠? 덤비다가는 오히려 화를 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대주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플러스를 약간 내긴 내는데, 그죠? 대주전자. 이런 쪽도 좀 플러스를 약간 뭐 지금 내긴 하는데, 근데 이런 쪽도 시장이 안정일 때까지 참아야 해요. 그죠? 또 LNF. 자, LNF. 자,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죠? 바닥만 좀 다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쪽도 조금 봐야 되겠다. 근데 이런 쪽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좀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어쨌든 뭐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이제 오후장에 좀 반등을 주느냐, 그게 지금 뭐 가장 큰 관건이기는 하니까. 삼성전자가 그 외 부분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조금 이럴 때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을 아끼는 것도 지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좀 확인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을 보면, 자 셀트리온은 오늘 어쨌든 뭐 지금 시장이 이제 무너지면서 얘도 지금 16만을 살짝 이탈을 했어, 그죠? 16만을. 근데 오늘도 지금 보면은 수급 창고 부분에서는 오늘도 그러니까 어제와 정반대 이제 또 창고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요즘은 보면 주가 좀 하루 정도 매수하면 그 다음에 또 매수하면 파는데, 그 창구가 보편적으로 JP 모건, 오늘도 JP 모건 매도 1인데 5만 주예요. 그리고 이제 신한창고 46,000주 매도죠. 그리고 오늘 뭐 이베스트, 한화, 그죠? 그러니까 삼성. 그러니까 오늘은 공매도
창고 쪽에서 매도하면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하는 창고가 다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뭐 오늘은 좀 또 힘든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요 저번에도 16만 원대 요 전후를 크게 뭐 이탈하지 않았고, 또 오늘도 어쨌든 뭐 이 자사주가 지금 체결이 한 3만 매주 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뭐 시장 자체만 약간만 좀 안정을 찾으니까, 어제는 오히려 시장 대비 상승을 하면서 안정을 찾았었는데, 오늘도 곧바로 이제 어제 매수했던 창고가 JP, 신한, 그죠?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뭐 그동안에 이쪽에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적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그냥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섣불한 움직임보다는 조금, 그죠? 엎드려서, 그죠? 좀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시장 자체가 지금 오늘도 뭐 코스피가 57포인트, 2% 급락이에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섣부른 바닥이다 매수보다는 현금을 조금 아끼면서, 그죠? 기회를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힘든 시장 화이팅 하시고요. 자, 셀트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또 7시에 셀트전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그때 또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